네, 이번 영상은 제가 최근에 경험을 했던 LG 이노텍 계약직 후기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뭐 FST 관련 뭐 주식 얘기 이런 거를 뭐 나중에 따로 할 건데 좀 도움이 되실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그냥 제 유튜브에 한번 올려봅니다. 일단은 LG 이노텍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상당히 많죠. 일단 대한민국 3대 계약직. 일단은 현대차, 현대 촉탁이죠. 촉탁. 그 다음이 이노텍, LG 이노텍. 그 다음이 이제 삼성 SDI. 근데 여기서 현대 촉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들어가기 빡시다. 왜냐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원자가 너무 많죠. 너무 많다.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커뮤니티로 이렇게 보면서 아는 건데, 뭐 G사트를 본다고 한다. G사트를 본다고 합니다. 계약직이.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LG 이노텍. LG 이노텍은 들어가기가 쉽다. 보통 이렇게 좀, 그, 신체 검사죠. 건강 검진. 검진에서 떨어지는 경우 말고는 대부분 다 붙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엔 3대 계약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초탁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넘게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LG 이노텍은 저는 이제 9월에, 8월에 지원해서 8월 말에 지원해서 9월 중순에 입사를 해서 12월까지 한 건데, 보통 만약에 6월이나 7월에 지원을 해서 들어가면은 거의 연말에서 1월까지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년, 6개월 기준이 이제 그 퇴직금 기준이 되는 거죠. 실업급여, 실업급여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할 수가 있고, 저처럼 좀 늦게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못 받겠죠. 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근무 개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론이 길었고, 그래서 LG 이노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팩트만. 일단은 저는 파주로 지원을 했었고, 이제 면접에서 전화로 면접을 했어요. 전화로 면접을 했는데, 그 이제 면접관이 구미 갈 생각 없냐 물어봤지만, 저는 이제 파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파주에서 근무를 하고 싶고, 만약에 그 이제 구미로 가야 된다고 하면은 갈 의향도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원한 파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제가 17일인가요? 17일 아니면 18일이 9월 19일이죠. 19일 입사였는데 18일에 먼저 기숙사 들어갔습니다. 파주 기숙사 비동을 이용했고, 처음에 기숙사 들어가면은 뭐 그 침대 커버랑 그 방 열쇠 같은 거 주고 호실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기숙사는 2인 1실입니다. 보통 저는 이제 9월에 들어간 거라 9월 입사자는 좀 늦게 들어간 거예요. 늦게 입사. 제 룸메는 이제 한 7월이었나요? 7월 입사해서 상당히 빨리 입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노텍이 돌아가는 프로세서가 보통 6월에서 7월부터 이제 모집을 시작합니다. 계약직. 그래서 성수기가 거의 8월부터 10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성수기라는 게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 이때가 뭐예요? 신형 아이폰이 이제 준비 및 판매가 시작되는 시기. 이렇게 맞물리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을 하시려고 하면은 만약에 돈을 좀 오래, 최소 나는 한 6개월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6월이나 7월에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원을 하셔야 되고, 늦게 하시면은 뭐 못 채우는 거죠. 실업급여 받으려면은
이때는 지원을 해야 하죠. 그리고 이제 파주 이노텍 하면서 복지동 이용을 했어요. 바로 이제 B동 옆에 B동하고 C동 쪽에 복지동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숙사, 식당하고 편의점, 뭐 치킨, 뭐 맘스터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쉬는 날에는 이제 기숙사에서 식사하고 새끼가 다 무료예요. 근데 이제 출근하는 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만약에 오전 출근이다 하면은 아침 5시 50분에 나가서 기숙사 그러니까 복지동 식당 이용하면서 이제 중식까지 중식하고 석식을 모두 회사에서 그러니까 파주 일하는 데죠. 일하는 데서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LG 이노텍의 근무 형태는 3조 2교대입니다. 그러니까 4일 근무하고 2일 이렇게 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야간에서 주간으로 넘어가면 쉬는 날이 적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요일 야간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은 금요일, 토요일 주간 출근. 금요일 쉬고 토요일 주간 출근입니다. 근데 이게 목요일 주간 출근하면은 일단은 목요일 퇴근하고 저녁에 쉬죠. 그리고 금요일 쉬고요. 어, 그리고 토요일도 쉬죠. 그리고 일요일 저녁 그러니까 야간 출근입니다. 근무 형태는 이렇고 근무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그러니까 12시간이죠. 2교대니까. 그리고 야간은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숙사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파주 이노텍이 LG 이노텍, 그러니까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빌려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주에 두 곳이 있는데 이노텍이 이게 파주 본사가 있는 그 이노텍이 있는 거고 디스플레이 공장 빌려서 일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치를 받게 되면 기숙사가 만약에 정다운 마을 기숙사로 배치가 된다. 배치가 되면 무조건 거의 99%는 근처에 있는 LG 디플 공장에서 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근무 시간.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전 그러니까 주간 근무다. 주간 근무면 저는 이제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전 5시 50분에서 6시 사이에 이제 출근해서 복지동 식당에서 밥 먹고 6시 한 30분까지 그 일하는데 파주 그러니까 디플 공장 내 이노텍 라인 휴게실까지 출근 완료 상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거 뭐 똑같이 오전하고 오후 시간이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저는 이런 패턴으로 근무를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근무는 그리고 또 그 파주 그러니까 디플 이노텍은 이 정다운 마을 기숙사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거리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A 게이트를 이용할 텐데 한 이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그냥 설렁설렁 걸어가면 20분 걸림. 예.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시면 되고 절대 먼 거리는 아닌데 이게 다닐만 합니다. 예, 다닐만 하고 어, 식당 수준 어,
아주 좋다. 그 아워홈인데 역시 LG의 식사를 담당하는 회사답게 식당 상태, 그러니까 밥 밥은 굉장히 잘 나온다. 근데 생각보다 면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중식 때 짜장면 나왔는데 석식에서도 자장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의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복지동은 이제 기숙사 식당은 복지동이죠. 식당은 메뉴가 딱 두 개예요. 근데 이제 디플의 식당은 1층하고 2층으로 나눠져 있고 거의 1층 3개, 2층. 저는 이제 2층에서 먹었거든요. 2층 3개. 저는 보통 2층에서 먹었고 뭐 약간 뭐 칼국수나 햄버거 이런 거 나오면은 뭐 수제비 제가 이런 거 좋아해서 이런 거 나오면 1층에서 먹었습니다. 그런 게 1층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한 거. 그래서 저는 어디서 일을 했느냐? 스티프너, 내가 EOL 스티프너 어태치. 이거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노텍 공정 중에서 세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헬공정이죠. 제가 알기로는 어태치 그리고 사이드필, 그 하나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하필이면 어태치 걸렸죠. 저도 이제 입사하기 전에 커뮤니티에서 어태치 이게 뭐 해공정 이런 거를 자주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아 제발 해공정은 피하고 싶다, 제발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랬지만 어태치에 그냥 걸렸습니다. 스티프는 어태치. 해공정 걸렸는데 제가 9월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0월 뭐 초까지는 추석이라고 좀 쉬었어요. 쉬었고 이제 그 이후부터가 헬이었죠. 10월 초, 중, 말 그리고 11월 달 전체 진짜 너무 바빴습니다. 진짜 아이폰 지금이 15죠. 15 뭐 준비한다고 와 진짜 너무 바빠서 제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를 만약에 정말 알고서 입사를 했었으면, 제가 만약에 경험자였는데 재입사를 해서 뭐 하는 거였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9월에 아 뭐 이게 당연한가 보다 하면서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초반에는 좀 잘 버텼어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원래 입사하면 하루 그 입사 당일에 그 뭐 치약하고 뭐 샴푸 이런 세트 있거든요. 뭐 추석 선물 세트 비슷한 거? 그거를 원래 하루 만에 주는데 이게 입사하고 한 달, 한 달도 안 돼서 퇴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게 한 달 이상 근무해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받았죠. 근데 이제 그만큼 좀 일이 힘들 수 있다는 거를 각오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이 힘든 이유가 해공정을 논하기 앞서서 논하기도 전에 이교대 자체가 힘듭니다. 물론 뭐 이교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대한민국에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3교대 근무를 하고서 2교대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동탄 아이텍 반도체라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 여기 이노텍에서 2교대 근무를 했는데 12시간, 그것도 입식이죠. 입식 근무. 그러니까 앉는 시간이, 저는 이제 앉는 시간이 잠깐 그 아침에 뭐 그 엑셀 파일로 장비 상태 점검하는 거 기록하는 거 이외에는 그냥 12시간 내내 그냥 거의 뭐 일어서 있는 거죠. 뭐 쉬는 시간 이런 거 밥 시간 빼면은 10시간 정도는, 네, 10시간 정도는 그냥 일어서서 계속 일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단순히 어 스티프 어태치 기준에서는 단순히 일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 움직여요. 이게 뭐 부자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장비를 보면 개 1인당 두 장비를 보고, 만약에 뭐 휴가잖아 인원이 빠지면은 1인당 세 장비 정도 보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밥 시간, 밥 교대 때는 보통 한 명이 장비 4대 정도 봅니다. 근데 이게 또 만약에 어떻게 뭐 근무가 꼬여서 되면은 돼버리면 밥 시간에 5대에서 6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봤는데, 저는 4대까지는 본 적, 5대였나 4대였나 그 정도까지는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규직 MT 분이 좀 많이 보더라.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이게 부자재가 있는데 그냥 장비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부자재, 그러니까 그 릴 스티프너, 릴이라고 해가지고 릴이라는 이제 부자재를 갈아줘야 돼요. 이게 계속 뭐 좀 무게가 조금 되거든요. 그것도 갈아줘야 되고, 뭐 릴 꺼내서 이렇게 막 갈아주고 장비에 다시 놓고 빼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매거진, 아마 찾아보신 분들이나 이제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거진, 이거 그냥 군대 그 전투 체력 하면 드는 그 캔통 있잖아요. 그냥 캔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거진 하나에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되죠. 자재가 들어가 있으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 이거 떨구면 아주 그냥 끝장난다. 일단은 그 뭐죠? 무슨 뭐 서류 작성하는데 지금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 뭐였지? 아무튼 그 뭐 사고 하나 치면, 그러니까 매거진을 떨어뜨리면은 무슨 종이를 써요. 그러니까 경위서 같은 거 그런 걸 쓰고, 또 이제 재계약이 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찍히는 거니까요. 근데 보통은 실수를, 그러니까 매거진을 떨구는 경우 말고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매거진을 떨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거진을, 이게 빈 매거진인 줄 알았다가 그 뒷공정으로 그냥 보내서 뒷공정에서 낙하, 그러니까 떨군 거죠. 떨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위서를 쓴 적이 있었는데, 뭐 이거 말고는 실수는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 매거진이 좀 무게가 좀 된다. 군대 캔통 정도 되고, 어태치라는 공정 자체가 그냥 매거진하고 그냥 계속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거진을 옮기고 장비에 넣고 빼고 다시 옮기고 오븐이라는 장비에 넣고, 이거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출근부터 퇴근까지 이거 무한 반복이에요. 그리고 뭐 장비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뭐 이거 뭐 암묵적으로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원래대로는 정규직 MT가 해야 되는데, 보통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웬만한 거는 다 계약직들이 하고, 정 안 되는 것들, 모르는 것들은 MT한테 말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일을 했을 때 굉장히 편했던 거는, 이게 또 마음가짐 자체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은 편했었어요. 물론 이 근무 형태 12시간 일을 해야 되고 2교대 근무 좀 빡세다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공정 자체도 해공정에다가 힘들긴 했어요. 근데 이런 좀 잘 모르는 것들,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은 정규직 MT 분들한테 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면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제가 있었던 조는 대부분 다 착하셨었고 다 친절했어가지고, 정말 좀 그냥 뭐 이거 안 되면 바로 MT분 불러야겠다 하고 그냥 약간 편하게 했었습니다. 그거 하나는 좋은데, 이것도 사람마다 케바케라고 또 잘못 걸리면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예. 이거 왜 이렇게 했냐 뭐 하면서 이게 뭐 사사건건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MT 분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다 잘 알려주고, 뭐 사실 계약직이 몰라도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것들은 뭐 MT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뭐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또 웬만한 에러는 본인 우리가 잡지만 좀 어려운 것들, 또 애매한 것들은 다 MT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정마다 달라요. 공정하고 어떤 조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또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네요. 예.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뭐 이게 거의 다 끝인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반장하고 조장하고는 그냥 뭐 계약직은 투명인간? 거의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만 대화하는 정도? 그리고 무슨 교육 같은 거 달마다 들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이거 들으라고 안 들었으면 그럴 때 말고는 거의 이렇게 뭐 그러니까 아침마다 뭐 보고 근무 때마다 보긴 보는데 거의 대화를 막 나누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한 달에 한 번. 저는 원래 15일자 계약이었는데 12월 계약을 25일까지로 했었어요. 바뀌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누락이 돼서 뭐 그렇게 됐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계약 일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보통 그리고 저 이 스티프너 어태치 공정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힘들긴 한데 힘들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매거진이 무겁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저는 이제 간단한 어느 정도의 홈트 근력 운동도 했었고 이제 저는 좀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었던 게 저는 이제 취미가 마라톤이었고 달리기였습니다. 10km 39분 대요, 저는. 10km 39분, 3km 10분 41초인가요?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방진복 입습니다. 방진복 입고 그냥 풀 착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삼성 같은 데는 반바지로 갈아입고 입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입고 온 바지에다가 방진복 그냥 입고 장갑을 어떻게 쓰냐면은 일반 무슨 면장갑에다가 플러스 라텍스 장갑 이중으로 낍니다. 그래서 이게 습기가 손에 땀 많이 날 수도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손에 땀이 별로 없는 편이었어서 뭐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는데 이거 라텍스 장갑을 근무 시간에 거의 최소 5번은 뭐라 해야 되죠? 갈아서 착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근무하면서도 장갑 좀 더러워지고 하면은 이게 또 계속 갈아야 되고 계속 이렇게 손에다가 계속 이렇게 껴야 되는 그런 약간 불편함이 있다. 좀 귀찮음? 그리고 스티프너 어태치 공정은 이제 에폭시를 다룬다. 에폭시를 다루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폭시를 막 손에 막 엄청나게 많이 묻히고 보면 또 안 좋죠. 그리고 뭐 자재를 다루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장갑에 많이 묻기 때문에 라텍스 장갑을 갈아서 자꾸 이렇게 근무 시간대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차에다가 라텍스 장갑을 미리 한 4개에서 5장 정도 두고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일을 했었을 때는 정규직 MT가 한 5, 6명에서 계약직 4명. 아니지. 그쵸. 한 이 정도 됐었어요. 한 6명? 근데 이게 11월 지나고서부터 그러니까 아이폰 출시되면 그 정규직 MT가 다른 공정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동해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MT가 저희 공정 한 두세 명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MT들이 봐야 되는 장비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직들이 다 봐야 한다. 물론 이런 MT들하고 똑같 남아있는 MT들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 물량이 조금 줄어드는 시점, 그러니까 한 11월쯤, 11월 한 중순은 좀 지나다 보면 물량이 줄거든요. 보통 물량이 줄어드는 시기 11월 한 중순 정도 이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같이 근무하던 MT가 다른 공정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장비를 하나에서 두 대는 더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왔었었고, 경험을 했었고, 그런 경우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케바케인 부분은 공정, 케바케, 룸메, 케바케. 저는 뭐 좋았습니다. 룸메 굉장히 잘 만났었고, 서로 불편함 없었어요. 그리고 조원, 케바케, 그러니까 MT. 뭐 계약직 플러스 MT 다 포함해서 어떤 사람을 또 만나느냐에 따라 또 다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쉬는 시간 플러스 뭐 밥 시간. 쉬는 시간이나 이런 거는 조마다 달라서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쉬는 시간하고 밥 시간 지키는 게 FM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조의 케바케인 거죠. 약간 반장 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반장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쉬는 시간을 FM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 좀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보통 다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 빼고는 쉬는 시간, 휴게실, 밥 시간, 식당 다 혼자 개인 플레이. 일단 저는 개인 플레이 했었습니다. 그냥 쉴 때도 혼자서 그냥 휴대폰 보고 혼자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그냥 쉬고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었었고 딱 한 번 거의 뭐 퇴사하기 2주 전에서 3주 전? 그때 계약직 한 분하고 같이 밥 먹은 적은 있었는데 그때 말고는 밥 먹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또 마음이 아주 편했었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되는 게 24년부터 4조 2교대로 바뀐다는 썰이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뭐 노조 협의 확정 났다. 뭐 제가 이랬을 때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4조 2교대로 돼 있지 않을까. 내년 한 24년 6월에서 7월 정도 돼가지고 계약직 모집할 때 되면은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4조 2교로 바뀌면은 돈이 메리트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계약직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좀 2교대 하면서 난 빡세게 일하면서 돈 좀 그래도 3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벌고 싶다. 다 그런 생각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뭐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다. 4주 2교대로 바뀌면은 월급 한 2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보통 31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간이 많은 때는 32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주간이 많을 때는 310?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돈을 벌기에는 좋다. 그리고 이교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생각이 없어요. 진짜 일이 너무 힘들고 저는 좀 그랬어서 진짜 그냥 4일 일하고 다가오는 이틀 쉬는 날 이것만 바라보고 일을 했었습니다. 진짜. 만만치 않아요. 진짜로. 생각보다. 물론 뭐 CTQ를 해가지고서 뭐 좌식 근무하는 공정 걸리면은 좀 편할 수도 있는데 제 룸메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검사 쪽이었어가지고 굉장히 좀 일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몸무게가 엄청나게 많이 쪘다고. 저는 몸무게가 3kg인가 4kg 빠졌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거 또 뭐 언급하려고 한 게 있었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이 정도면 되려나요? 그리고 그 떡값. 제가 9월 19일 입사했는데 추석이 9월 말이었잖아요. 떡값 163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돈을 먼저 받고 시작을 했어요, 저는. 예, 잘 들어간 거죠. 타이밍을 잘. 뭐 노린 것도 있고 뭐 그때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추석 최소한 3에서 4일 전에만 입사하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커뮤니티에 무슨 뭐 찌라시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9월 19일 입사하면은 9월 말에 추석일 경우 무조건 받습니다. 이거 아시면 되겠고, 현재 퇴사를 한 상태인데 이것도 퇴사하면은 최소 2주 안에 월급 일했던 만큼의 월급을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제 들어왔더라고요. 그냥 월급 날에 들어왔음. 이게 그래서 또 퇴직급여로 들어오는데 제 생각보다 많이 좀 더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15일까지 일을 했어서 이게 월급이 기준이 18일부터 어 15일까지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잠깐 이게 맞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갑자기 또 너무 또 이게 며칠 지났다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마 월급 기준이 18일부터 15일까지예요. 예. 그래서 저는 12월 어 15일자로 그만둬서 거의 한 3일 정도를 일을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한 270에서 280 정도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퇴직급여라고 해가지고 뭐가 더 이렇게 떼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310만 원 정도가 마지막 월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퇴직급여라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퇴사할 때는 돈이 조금 더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연차를 다 쓴 상태였습니다. 이러면 되고 그 퇴사할 때는 뭐 반장한테 말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일주일 정도 전에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반장이 실제로는 한 2주 전쯤에 미리 얘기를 해달라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원증이나 그 기숙사 방키는 해당 기숙사 동 사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거 사원증을 무슨 뭐 놓고 가니 안 놓고 가니 이거 말들이 많은데 사원증 그냥 사감실에 주면은 가져갑니다. 알아서 그 사원증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굳이 따로 회사 다시 뭐 들어가서 사원증 반납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숙사에다가 반납하면 돼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감사하겠고 그래서 저는 딱 거의 딱 3개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고 스티프는 어태치 공정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나름 해 공정에서 좀 일을 해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뭐 남들보다 좀 더 물론 안 힘든 공정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공정에서 좀 해공정이라고 하는 공정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교대 자체도 빡세지만은 와 진짜 이게 정규직으로는 절대 일을 못하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진짜 생명 갈아 넣어서 하는 거다. 돈은 많이 주죠. 돈은 많이 주는데 와 이거 진짜 정규직은 그러니까 정규직으로서는 진짜 이거 공정 잘못 걸리면 전혀 메리트가 없다. 대기업이지만 그냥 회사 이름은 대기업이죠. 그리고 또 뭐 이런 뭐 회사의 퀄리티 자체는 대기업이 맞는데 근무 강도 자체는 진짜 와 중소 중견 수준이다. 진짜 그렇게 느꼈습니다. 진짜로. 이제 그 전에 일했던 3교대 중소기업 반도체 회사는 근무 강도 이것보다 세지가 않았거든요. 이거 진짜 와 아무튼 빡셉니다. 이거 가봐서 일을 직접 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뭐 일을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다. 그게 이제 결론을 내고 싶네요.
아무튼 영상이 한 34분, 35분 이렇게 엄청 길어졌는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바로바로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뭐 굉장히 프리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계약직 으로서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한 번쯤 뭐 일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또 이제 반도체 업계에 이렇게 취업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방진복 경험 좋잖아요. 그래서 또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진복이 이제 매거진은 그냥 군대 캔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진복은 판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내가 아마 클린룸이 22도인가요? 22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딱 좋아요. 딱 좋은데 진짜 그냥 이게 계속 일을 바쁘게 하다 보면은 등에 막 땀 차고, 와 진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판초이 느낌 너무 많이 나가지고, 와 저는 처음 입었었는데 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저는 뭐 적응을 나름 잘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가끔씩 이제 막 엄청나게 움직이고 바쁠 때는 와 진짜 한숨이 그냥, 하루에 진짜 한숨만 10번 이상 쉬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요. 어, 물론 뭐 여성분들은 이런 해공정 절대 안 걸립니다. 여성분들은 이런 해공정 절대 안 걸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제 건장한 남성분들은 해공정 걸리면 그거 각오하시면 됩니다. 판초이 있고 뭐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더 해드릴 얘기는 없고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댓글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